이번에는 교류 기본 회로인 저항 회로와 인덕터 회로 또 커패시터 회로 사이에 이제 직렬로 연결된 경우, 즉 RL 직렬 회로, RC 직렬 회로, 또 RLC 직렬 회로 이 세 가지 경우에서 각 저항의 합인 임피던스인 G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역률인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RL 직렬 회로를 보면 이 교류 전압이 흐르고 이 저항과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연결되어 있고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이 KVL 법칙에 의해서, 즉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화된 합이 같다 이 뜻에, 이거에 의해서 이제 V는 이 R에서 흐르는 전압 VR과 이 XL에 흐르는 VXL의 합과 같습니다. VR과 이제 VXL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상의 그림으로 보면 이 저항에서의 전압은 이제 전류하고 위상이 같았고, 그래서 같은 줄에 썼고, 그리고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에서는 이 전류가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가 늦었었습니다. 90도. 그럼 반대로 이제 전압은 전류의 기준으로 하면 90도 빠르겠죠. 그래서 이 유도성 리액턴스에서의 VXL은 이 I보다 90도 빠른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쪽으로 맞춰 이렇게 그리게 되면 방향을 이제 VR과 VL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 V는 이 두 개의 합성 저항은 2g V가 되겠죠. 위 벡터의 합은 이렇게 가면은 이 크기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V는 VR 플러스 VXL인데, 이제 이 직렬에서 흐르는 이 전압은 모두 같기 때문에 이제 VR은 IR이 되겠고 VXL은 I의 XL이 됩니다. 그래서 V는 대신 이 두 개를 집어넣으면 IR 플러스 IXL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삼각형의 형태를 보면 이제 V는 여기 IR V가 여기 IR이고 이쪽이 IXL인데, 이 V의 크기는 V는 전체적으로 IR이 되겠고, 여기에 I를 똑같이 지워보게 되면 R과 전체 여기 R은 이 R이 아니라 두 저항의 합성인 임피던스 G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병렬회로 해서 모든 저항의 합을 임피던스라고 하고 이제 G로 나타냅니다. 이 그려져서 다시 그러면 I를 다 지우게 되면 G와 XL과 R이 되는데, 이 G의 크기는 피타고라스에서 뭐 XL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이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이 이루는 각을 세타로 두었을 때 여기를 보면 이 G는 전체 저항 중에 이제 저항에서 R이 나타나는데, 이 G분의 R은 전체 저항 중에서 실제로 이 R에서는 뭔가 소모되는 에너지를 전류를 또 에너지를 소모를 시키는 거고, XL과 XC는 뭔가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모되는 양을 나타내는 것을 역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역률은 전체 지분의 이 저항인 R만을 나타내는 이게 역률입니다. 그래서 역률은 그래서 지분의 R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면
이쪽 RC 직렬회로에서는 이제 VR이 I와 같고, 반대로 이 커패시터 회로에서는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가 빨랐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전압은 이 전류에 비해서 90도 2분의 파이만큼 늦으니까 이 전압을 이쪽으로 90도 늦은 쪽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V의 크기는 이쪽의 방향은 이쪽 인덕트 회로하고 방향은 다르지만 이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어차피 절대값이 되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서 G는 여기도 G의 크기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C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이 되겠죠. 여기가 R이 되겠고 여기가 임피던스 G가 되겠고 이쪽이 XC를 나타내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 임피던스 전체 저항의 크기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C의 제곱이 되고, 얘가 나타내는 이 세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역시 이 역률은 G분의 R로, 즉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를 하기 앞서서 이 세타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세타는 이 그림을 이제 위로 바꿔서 다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R, G, XC일 때 이 세타 값을 구하는 건데, 이제 탄젠트 세타가 R분의 XC입니다. 이 세트를 구하는 거는 이거의 역함수 아크탄젠트를 이용해서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C 이렇게 해서 세타를 구한 후에 이 세타를 가지고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라고 하면 진짜 루트 3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탄젠트 아크탄젠트 루트 3 하면 탄젠트를 했을 때 루트 3이 되는 각도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60도로 반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탄젠트의 의미는 이제 그 탄젠트 값이 나오게 하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여서, 이 R분의 XC 또 이쪽 커패시터 이 R과 L 직렬 회로에서는 이쪽 그림도 잠깐 보면 이쪽에서는 R분의 XL이 이루는 각이 탄젠트 이 세타는 R분의 XL이므로 이곳에서 세타를 구할 경우에는 아크탄젠트 R분의 XL을 통해서 세타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RLC 직렬회로에서는 이 R과 유도성, 용량성, 이 리액턴스 이 두 개 다 한꺼번에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즉 리액턴스는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저항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 앞에 두 개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유도성 이쪽 RL 직렬회로에서 전압은 90도 앞선 위쪽으로 그려지겠고, 커패시터 회로의 전압은 이제 90도 늦은 아래로 그려지게 됩니다. 물론 앞쪽에서 이쪽 시작점을 가치로 해야 되는데 벡터를 그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옮겨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VL과 VC는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남게 됩니다. 여기 이 보라색 부분인 JVL에서 JVC를 뺀 이 차이만큼이 남게 되고, 그거와 이제 VR에서 이 저항에서 전압과 이루는 이 크기로 이제 V가 정해집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KVL 법칙을 이용해서 V 대신에 VR, VX 그리고 여기에
XL 빼기 XC 구하면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피던스와 저항 R과 여기는 XL 마이너스 XC만 남겠습니다. 이 나오는 각은 세타고,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제 크기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으로 나오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지금 XL이 XC보다 더 크다는 조건 하에서 그림을 그린 거고, 만약에 XC 이쪽 용량성 XC가 XL보다 만약에 더 크게 되면 용량성이 더 크니까 XC에서 XL을 뺀 값을 제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어차피 제곱해서 이제 양수로 변할 거니까 값은 같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뭐 탄젠트 세타가 R분의 XL 마이너스 XC니까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크탄젠트 R분의 XL 마이너스 XC를 구하면 되고, 이 코사인 세타는 이 지분의 R로 구하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R10 저항이 10옴이고 L이 0.045, 이에 직렬 회로의 시력값 140과 주파수 25Hz의 정연파 교류 전압을 갔을 때 임피던스의 크기는, 즉 임피던스 이 G라는 것은 모든 저항의 합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저항이 있고 이 인덕터 회로에서의 L이 있으므로 R 더하기 이제 XL, 얘네들의 합이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리액턴스는 위상이 일반 저항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제 복소수 값인 J를 붙여줘서 위상이 틀리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이 G는 R 플러스 J분의 XL 여기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XL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XL은 2파이 FL로 지금 헨리 단위를 XL인 유도성 리액턴스, 즉 옴 단위로 변형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파이 3.14, 주파수가 25Hz 나왔으니까 25 곱하기 여기 L값, 이거는 0.045,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7.06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XL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10 플러스 J의 7.065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의 크기, 세 번째 크기는 루트 R의 제곱과 XL의 제곱, 즉 7.065의 제곱. 이거는 전자계산기로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약 12.25, 여기는 단위를 옴으로 바꾼 거니까 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과 C가 주고, 여기서는 이제 커패시터 회로에서의 이제 저항을 가져왔고요. 헤르츠 주파수 나오고 전체 전압 나왔습니다. 이때 전류를 물어봤는데, 이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 되겠고, 이 전압은 그대로 이거 100 집어넣으면 되지만 여기서는 저항과 커패시터의 저항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개의 합인 임피던스 G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G를 찾기 위해서는 얘는 R하고 커패시터는 부호가 반대여서 마이너스로 쓰긴 하는데, 실제로
뭐 크기 할 때는 이 부호가 별로 상관이 뭐 제곱돼서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놓고 이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XC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XC는 2파이 F C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XL하고 비교를 해보면 XL 유도성 임피던스는 2파이 FL로 계산을 하고 이 용량성 리액턴스는 2파이 FC분의 1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2 곱하기 3.14 주파수 60 그 다음에 여기 30분의 1로 집어넣으면 이건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하기 전에 이 마이크로가 있네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나타낸 값이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다시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다시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60 그리고 30 마이크로 페럿 30 곱하기 마이너스 6승 이걸 계산을 해서 약 88.425옴이 나옵니다. 이걸 나온 다음에 이제 얘를 집어넣게 되면 100옴의 마이너스 J에 88.42가 임피던스가 되겠고 이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100제곱 플러스 88.42의 제곱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 약 여기도 133.5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 후에 이 치를 이 처음에 전류를 구하는 식 저항분의 전압인 133.5분의 100에다가 집어넣으면 약 0.75A가 나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팔옴과 용량 리액턴스 XC옴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100V 60Hz 교를 가해서 10A 전류가 되었습니다. XC 용량성 리액턴스 값을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일단 지금 전체 전압과 전류가 나왔기 때문에 저항인 리액턴스 임피던스는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10A분의 100이어서 10ohm으로 임피던스가 구해지고 임피던스 G는 뭐 R 플러스 여기서는 저항과 용량 리액턴스만 가져왔으니까 뭐 J, XC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G는 G가 지금 10옴 나왔으니까 10 그 다음에 저항 8 플러스 J, XC인데 얘네들의 이 크기 10은 어떻게 구했냐면 R과 XC 여기 임피던스 10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면 피타고라스공 쓰면 그냥 간단하게 6대 8대 10에서 XC가 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XC 옴은 6옴으로 실제로 여기서는 주파수는 구하는데 굳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역률을 물어봤는데 역률은 코사인 세타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임피던스의 세타에 R 50옴 그 다음에 여기에 XL이 들어가는데 L만 나왔습니다. L이 200 밀리헬리는 헬리로 고치면 단위가 더 커지니까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헬리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XL을 찾아야겠네요. XL은 2파이 F L이 되니까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50 그 다음에 L이 200인데 2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집어넣어야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62.8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가 62.8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지부터 찾아야겠습니다. 지는 루트 50의 제곱 더하기 62.8의 제곱. 이걸 계산해 보면 80.27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 지가 80.27 들어갔겠고, 물어본 건 역률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구해서 80.27분의 50, 지금 지분의 r을 한 겁니다. 지분의 r. 이걸 계산하면 약 0.62289 나옵니다. 뭐 이대로 보통 쓰는데 여기서는 단위를 지금 퍼센트로 물어봤습니다. 퍼센트로 바꾸면 100을 곱하니까 62.289%인데 뭐 반올림해서 62.3%로 대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력값 100V, 주파수 50, 저항 100옴, 정전 용량 10 마이크로페럿의 회로에 갔을 때 역률. 여기도 역시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는데요. 여기서도 일단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임피던스 G가 있고 저항이 100옴. 그 다음에 여기는 정전 용량이니까 XC를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XC는 2파이 FC분의 1인데 2파이 F가 주파수 50으로 나왔고 C는 여기 정전 용량 이 C인데 10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분의 1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얘는 318.3 나오고요. 그럼 얘가 318.3이 나오니까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G는 루트 100의 제곱 플러스 318.3의 제곱 계산해서 약 333.6이 나옵니다. 그러면 G가 333.6 나오고, 지금 역률 코사인 세타는 G분의 R, 즉 333.6분의 100인데 약 계산하면 0.3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률은 0.3이 되겠습니다. 즉 이번 시간에는 교류 회로에서 직렬로 연결됐을 때 이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 세타를 구하는 방법, 그 세타를 사용해서 역률을 찾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